통풍은 우리 혈액 속에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요산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소금 결정 만들듯이 요산이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쌓이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통풍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만성 관절염, 오랫동안 앓는 만성 관절염인데, 통풍은 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했던 분이 갑자기 밤사이에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이런 데가 갑자기 붓고 열나면서 도저히 응급실로 오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통풍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권하는 사회라고 해서 음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술이 많이 관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주 젊은 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경우에는 통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뭐 중년 남성의 병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식생활도 서구화되면서 또 젊은 분들에서도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에서도 통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전체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문제죠. 종류도 종류지만 술 자체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없이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그것이 요산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요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요산을 올리고 통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누적된다고 하지만, 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본인이 중단하고 계속 관리를 잘 하시고 체중 조절하고 육식을 줄이고 술도 자제하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은 통풍 발생하는 확률은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지속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통풍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심한 통증이, 급성 관절염이 치료하지 않아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왜 그랬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잊어버리시게 되는데, 만약에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똑같은 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도 계속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점점 발생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지, 이것은 그때그때 아플 때만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두고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이제 통풍이죠. 고혈압이나 당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다 나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속의 요산을 높이고, 그다음에 요산이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종류에 관계없이 다 나쁩니다. 술 종류 중에 맥주에는 퓨린이라고 하는 요산으로 변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맥주가 특히 나쁘고, 소주에는 퓨린이 안 들어있으니까 소주는 괜찮다 이렇게 오해들 하고 계신데, 퓨린이 없을 뿐이지 소주도 결국은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쁩니다. 퓨린이 더 적게 들었다 뿐이지 퓨린만이 우리가 술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코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풍은 요산이 높아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하시면 본인의 요산 상태가 뭐 당뇨, 뭐 혈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산 상태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우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산이 높다고 한다면, 요산이 높다고 또 모두 통풍은 아닙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요산이 높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산이 왜 높은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뚱뚱하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 안 하셔서 고기를 좋아하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산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드물게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산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본인의 요산 상태를 잘 아시는 것이 좋겠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도 줄이시고 고혈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중도 줄이고 육류 같은 거를 줄여서 요산을 좀 낮게, 평소에 운동을 해서 요산을 낮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통풍 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 같은 경우는 7.0mg/dl라고 하는 수치보다 높으면 높다고 하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6.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대개 요산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퓨린이 대사가 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요산이거든요. 근데 그 퓨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우리 세포에 핵산에 DNA, RNA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핵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계속 한 세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또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세포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병이면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퓨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건선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피부질환 건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선 같은 경우에는 요산이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아주 드물게 암이라든지, 그러니까 백혈병, 임파종 이런 암이 있는 경우에도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산이 높다고 또 막 암을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에서는 암에 의해서도 요산이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산이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다고 옛날에는 중년 남성의 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식생활이 굉장히 서구화돼서 체격들이 너무 좋아졌고, 또 음주 문화가 젊은 층에서도 많기 때문에 젊다고 통풍 환자가 없지 않습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도 20몇 살 먹은 통풍 환자가 많이 봅니다.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는 평생을 두고 대개는 요산치가 남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얼마든지 통풍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서는 통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드물게 폐경 이전에는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통풍 환자는 훨씬 적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의료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해서 진짜 그 중에 통풍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 통풍이 생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음식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술은 와인이건 맥주건 양주건 간에 나눠 보았을 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통풍이 더 많이 생기죠. 일부 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먹는 사람이 통풍이 좀 적게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적으로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루에 한 잔 정도 아주 적은 양을 먹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뭐 한 잔만 드시겠습니까? 두 잔, 세 잔 이렇게 드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통풍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술은 양에 따라서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그건 당연히 통풍 발생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건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술은 술을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딱 되게 주담들이 그걸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사실은 없고요. 요산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다 포함돼서 거기에서 술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요산을 낮추면 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술은 조금씩 일부 드셔도 되긴 하지만, 그럴수록 약은 더 잘 드셔야 되고,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노력들을 다 같이 해서 요산을 낮추게 되면 일부 술은 조금씩 드시면서도 통풍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히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게, 요산이 높으면 통풍이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프면 다 통풍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산이 높다고 다 통풍은 아니고, 요산이 높으면서 그런 급성 관절염, 뭐 엄지발가락이나 뭐 발등이나 발목이 막 열이 나고 붓고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산만 그냥 높고 증상이 없을 때는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산이 높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요산은 최근에 높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신장질환 같은 것을 오히려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산은 통풍이 아니더라도 요산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만 아프면 통풍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엄지발가락에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 구두를 많이 신으면서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고 그래서 발가락이 이제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밖으로 이제 모서리가 돼서 노출되게 되면 신발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통풍으로 이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